또 일주일 만에 텃밭에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 앞두고 또 주말이 있어서 일단 텃밭에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2주 된 배추인데 보니까 구멍이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멍이 조금 있어서 이게 약간 그 밖에서 그 전에 흰색 나비가 이렇게 알을 낳으면 보통 그 청벌레 같은 그런 벌레들이 생기는데 지금 일단 여기 한랭사를 씌워둬서 청벌레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씌우기 전에 땅에 있었던 그런 몇몇 벌레들이 조금 이제 배추에 저렇게 구멍을 뚫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배추 벌레들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막걸리에 유수가 같은 걸 넣어서 섞어서 이제 이렇게 방제를 하는 방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걸리 한 병하고 또 뉴슈가를 슈퍼에서 사가지고 마트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이 배추들에다가 한번 그걸 혼합을 해서 한번 뿌려줘서 또 다음 주에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배추가 요거는 이제 한랭사 안에 심었던 거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한랭사를 씌우지 않은 그런 배추거든요. 확실히 씌운 거보다는 저쪽에 이제 씌운 거보다는 배추에 좀 구멍이 많죠. 이게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손으로 좀 잡긴 잡았었는데 이런 조그만한 이런 이 벌레들이 배추에 계속 이렇게 와서 이걸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막걸리를 좀 줘서 조금 방제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파랗게 생긴 이런 조그만 벌레들이 이게 여기도 있죠. 여기 바깥에 저희가 청벌레 같이 이렇게 좀 큰 애벌레 같은 건 없는데 이런 조그만 벌레 이런 벌레들이 좀 가해를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막걸리하고 유슈가 섞은 걸 한번 뿌려서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좀 반점 씌워둔 저기도 보니까 구멍은 좀 생겼거든요. 약간 옆에 텀이 있어서 아마 여기 또 들어와서 이렇게 벌레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방제를 해보고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근을 심었던 자리인데 당근이 저번보다는 제법 많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잘 자라고 있고 지금 간격이 좀 너무 좁아서 이제 조금 옮겨 심기를 좀 하든지 좀 솎아서 간격을 좀 넓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근 사이에 여기 양배추 같은 경우도 지금 당근이 너무 옆에 많이 자라고 있어서
양배추가 자라는데 조금 어떤 햇빛을 받고 왔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또 조금 저희가 옮겨 심든지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에도 보니까 약간 까만 그런 벌레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게 안경을 껴도 뭔지는 잘은 안 보이는데, 예, 조금 까만 벌레 같은 게 좀 작은 벌레 같은 게 이렇게 진딧물처럼 이렇게 흡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쪽 당근도 양배추도 보니까 잎에 약간 까만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양배추도 일단 그 벌레들이 많이 붙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막걸리 같은 걸 좀 쳐서 조금 방제를 해주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 됐는데 쪽파가 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쪽파 끝이 약간은 좀 저렇게 하얗게 짓무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일부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쪽파에도 막걸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어떤 효소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액비 비슷한 역할을 또 한다고 하니까 여기 쪽파하고 배추, 그 다음에 양배추, 또 저기 당근 이런 쪽에 뭐 좀 희석을 좀 많이 해서 한번 그 막걸리를 뿌려줘 보고 또 효과가 어떤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거의 뭐 과일나무 수준으로 커지고 있네요. 여기 가지가 이게 주렁주렁 잘 달렸고, 또 조그만 가지들도 여러 군데 있고, 오늘도 한 서너 개는 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이걸 따가도 맨날 이게 놓쳐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씨가 될 때까지 한두 개는 남겨서 내년에 한번 씨로도 이 가지를 이제 품종이 좋아서 좀 뿌려보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추가 잘 익어가고 있는데, 이 대추나무에 계속 여기 나방들이 자꾸 알을 넣어서 볼 때마다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좀 또 씻어주고 그렇게 문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개 정도는 또 대추가 끝까지 또 익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사과 대추였던 것 같은데, 이 사과 대추는 좀 다른 대추보다 좀 익는 게 좀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첫 해기 때문에 뭐 많이 열리고 뭐 그런 건 많이 거두고 하는 건 바라지 않고, 그래서 예쁘게 익은 모습까지 먹지도 못해도 볼 수 있으면 한두 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토마토가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또 익었죠. 상당히 그래, 다른 데는 이제 토마토를 다 캐내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저희 토마토는 이렇게 끝까지 또 아직 파란 토마토들도 있고, 오늘도 좀 어느 정도는 일주일 정도 먹을 정도는 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저기도 대추 토마토인데 색깔이 좋죠. 여기는 거미줄에 이게 아마 여치 같은데 여치가 지금 잡혔습니다. 저희 이 텃밭에 좀 방충 역할을 잘하는 우리 자랑스런 무당거미인데, 이 무당거미들이 올해는 참 무당거미 덕분에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이런 선녀벌레들 피해를 그렇게 많이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기 말벌 대추벌인데, 저 거미가 잡아놓은 그 나방을 지금 먹고 있죠. 대추벌은 좀 식충이더라고요. 충을 이렇게 먹는 그런 벌이고, 순식간에 저 거미줄에 붙어 있는 저걸 이제 먹어버리네요. 우리 어이가 없는지 그래도 많이 잡히니까 그런지 우리 무당거미가 담담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무당거미 같은 경우는 또 수확물이 많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많이 또 번식을 해서 밭에 또 이런 나방들을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백나무거든요. 이 제일 이 텃밭에 먼저 온 이제 형님인데, 편백나무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키가 많이 컸습니다. 작년에 저랑 키가 좀 비슷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저 위에까지 키가 이렇게 자라고, 이 편백나무는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보니까 이 편백나무 가지에도 여기 선녀나방이라든지 갈색날개 매미충 알을 낳았네요. 이 갈색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알을 안 낳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하얗게 이렇게 많이 낳아놨죠. 지금이 아마 산란 시기인 것 같은데, 텃밭에 이런 게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게 저 정도 요 가지에 낳은 것만 해도 아마 거의 한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제거를 해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텃밭에 이제 고구마인데 잎이 아직까지는 싱싱해서 수확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잎이 너무 무성해져 가지고 뿌리가 있을지 이제 좀 걱정인데, 다른 텃밭에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고구마를 개보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와서 저희 고구마도 이제 들었는지 한번 개볼 생각으로 왔었는데, 잎의 상태라든지 줄기 상태가 보니까 너무 아직은 사실은 어립니다. 그래도 나중에 순 한 개 정도 캐서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이는 이제 좀 약간 철이 이제 한물 지난 시기인데, 또 아직까지 이렇게 오이가 큰 게 하나가 또 익었네요.
여기도 약간 뭐 꼬꾸라지긴 했지만 또 오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는 이 오이 하나 심어 가지고 한 3그루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이를 많이 따먹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비료 추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면 또 오이를 이렇게 늦게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호박 농사가 완전히 거의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늦긴 한데 이렇게 또 이제야 이제 호박다운 호박이 하나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도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애호박이 하나 이렇게 열렸네요. 한 2, 3주 정도만 유지될 수 있다면 아마 그 애호박 한두 개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거의 지금까지 힘을 못 쓰고 계속 그러더니 이쪽 부근에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잎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요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또 저 밑에 작년처럼 아래 밭에까지도 이렇게 호박이 지금 저까지나 내려갔거든요. 저기도 이제 꽃이 몇 개 폈는데 저기는 평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그 열리는 호박들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 가서 또 몇 개 더 맺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이 호박을 올해 밭을 작년에 너무 덮어서 이쪽 언덕 아래 언덕 쪽으로 하니까 여기 칡넝쿨이 여름에 너무 이제 무성하다 보니까 얘가 좀 세력이 좀 치어서 올해 좀 많이 못 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밭끝에 풀이 많은 곳에, 저쪽에도 풀이 많은 곳에 심었더니 그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에 묻혀 가지고 별로 길을 못 펴고 그저 죽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박을 심을 때 좀 풀 관리가 될 수 있는, 풀이 너무 많은 곳은 좀 피해서 좀 그렇게 풀이 좀 적은 곳에 심는 것이 이 호박들이 좀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따먹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와서 무를 심었는데 어린 무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네요. 이쪽 고래도 그렇고 이쪽 고래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랭사를 씌워둬서 잘 안 보이시죠? 한랭사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가 좀 올라왔습니다. 얘들이 조금 더 올라와서 잎이 이제 좀 잎 모양이 생기면 약간 북주기를 해주고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 어려서 이제 북주기를 뭐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다음 주쯤에 와서는 요 옆에 있는 요 흙을 가지고 요 약간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북주기 작업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뭐 올라온 걸 보니까 간격은 어느 정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무 사이의 간격이 그래도 5cm에서 10cm 정도는 돼야 되니까 크는 거 보고 자라는 대로 이제 속기도 하면서 그렇게 무를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가 이게 1년 지난 씨앗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종묘사에서 1년 지나도 괜찮다고 하더니 정말 1년이 지난 씨앗인데도 발화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7, 80%는 발화가 돼서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또 한랭사 바깥에도
이렇게 고추 밑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잎 모양이 보니까 약간 무슨 벌레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있는 이런 무의 잎 모양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은 그 무가 잎 모양이 좀 뒤쪽에 보니까 여기도 아까 배추에 있던 그 까만벌레 같은데 이 까만벌레들이 와서 느낌에 이게 새순의 잎을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 벌레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저기도 좀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이 밖에 그냥 무를 심는 것은 저가 다른 부성기도 한번 심어 봤는데 일단 텃밭에 심을 때 약간 저희처럼 산 밑에 있는 이런 텃밭이라면 저런 이 한랭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런 벌레들이 와서 어릴 때 이렇게 잎을 갉아 먹거나 그 잎줄기 부분을 이렇게 먹어버리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거든요. 좀 걱정입니다. 저 벌레를 어떻게 대치를 해야 할지. 아직 너무 어려서 여기에 또 막걸리를 뿌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 주 정도 좀 더 자라서 모양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빨간 고추들이 좀 몇 개 익었네요. 오늘도 빨간 거 골라서 좀 이렇게 나가서 홍고추 양념 같은데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말리는 건조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 나갔던 게 상당히 되는데 다 좀 곰팡이가 피거나 해서 버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추 말리는 걸 실패를 해서 고추 사실 가루를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갛게 이렇게 말리는 거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홍고추 반찬 할 때 양념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그 정도라도 좀 나가서 이제 반찬할 때 양념으로 쓰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고추가 약도 치지도 않았는데 고추가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다른 병 없이 올해는 다른 집들도 고추 농사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춧가루 가격도 많이 내렸다고 하던데 병 없이 잘 커져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천년초들이 상당히 많이 번식을 했네요. 집에 있는 천년초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지 이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텃밭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상당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젖태라서 꽃이 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지금 제가 자주 오는 자리고 또 돌아서 앉다 보면 엉덩이에 이렇게 가시가 좀 찔리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좀에는 이제 나눴다가 내년 봄쯤에는 조금은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가시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천년초 심을 때는 이 가시가 한번 꽂히면 뽑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찔리지 않는 좀 밭에 변두리에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자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이렇게 제법 이제 올라갔고 이쪽 오미자도 키가 저 위에까지 덩쿨이 좀 올라갔네요. 물론 다른 집에 비해서는 다른 집에는 이게 터널처럼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생이라서 그런지 사실 아직 너무 빈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또 자라줬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 더 내년에는 더 크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